인수위 기간을 이제 한 달을 좀 넘겨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한테는 그 한 달이 정말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현실을 1년이 받아들이기 힘들어 갖고 한 1년인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이었고 그렇지만 지나서 보니까 왜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들에 비해서 박근혜도 80% 넘었던 그 지지율이 윤석열한테는 한 30% 적게 나올까 50% 왔다 갔다 할까 미만 나올까 네. 이미 무능과 비리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호영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진짜 순진하신 분들은 그런 거지.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쪽 프레임이긴 하지만 조국 같은 사람 안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근데 더 심한 게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사실은 비리의 상징인 거고 무능의 상징은 지금 인수위 이전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뭐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게 없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이 5월 9일 그날 청와대를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데 지금 현 청와대에 양해를 한마디 안 구하고 5월 10일 날 무조건 개방하겠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청와대를 미리 떠나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예. 그럼 그 다음날 취임식 참석하고 양산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1박은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모처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 정말 이런 게 빡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아니 청와대 공개를 한 일주일 뒤에 하면 큰일 나나?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생각은 인수위에서는 사실 5월 10일부터 개방한다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그냥 던졌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청와대에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5월 10일에 나가든 5월 11일에 나가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한테 직접 이야기한 바 없다, 들은 바 없다라고 대응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정말 얘네들이 좀 무도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청와대랑 실무협의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언론에 대고 밀어붙여.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당선자이기 때문에 하루 일찍 방 빼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어쨌건 그 집무실 이전 말고 뇌리에 남는 게 없다 이런 거고요. 저는 사실 무도하다기보다 되게 악질 같아요. 특히나 그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최근에 들었던 좀 놀라운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국방부 대변인이 사퇴했잖아요. 퇴직했는데 그분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하고 3월 10일 당선자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14일에 국방부에 찾아와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3월 31일까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선자는 이미 용산 집무실에 대해서 선거 이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 말을 안 국민들한테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고 광화문. 그 지금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느냐. 지금 그 용산 집무실 그 이름 명칭 공모전 하고 있어요. 공모해서 600만 원 준대잖아요. 아니 왜 그 이름을 왜 고민합니까? 용산 집무실, 용무실 하면 되겠네. 뭐 이름을 고민해. 간단하구만.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분위기 좀 한번 만들어 보려는 게 그렇지. 시작이죠. 분위기 한번 띄워보고 네. 싶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또 이것 때문에 여론이 나빠졌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대변인이 사퇴하는 거 외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 용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 다 입원 찍었을 거거든. 새로운 이름 공모한다고? 예. 예. 국방대는 어때? 국방대. 청와대처럼. 아 국방대. 그 그렇지 않아 무슨 대자를 쓰는 게 그런 의미로 쓰잖아요. 아니 뭐 천공대 뭐 이런데 그것도 괜찮잖아요. 네, 용무실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용무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드래곤. 용무실. 예. 용무는 간단히. 토일렛, WC, 예. 워터 클로셋. 그러니까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그렇게 공모해서 이제 뭐 벌금이 아니죠. 600만 원은 벌금이 아닌데 돈을 준다고 했을 때 또 이제 거기에 공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언론에서 또 그걸 또 물고 빨고 네. 이거 너무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한테 엄청난 리스크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잘해야 지지율 올라가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있잖아요. 언론이 언제 빨았냐는 듯이 또 물어요. 그게 언론의 습성이잖아. 예. 정호영이 낙마할 것 같으니까 조중동 달려들어갖고 덮해잖아요. 똑같아. 지지율 안 올라가고 계속 이슈 때마다 헛발질을 하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왜? 저 사람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못해도 잘할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시작도 하기 전에 저 새끼 못하네, 무능하네, 비리투성이네라고 느낌이 시작하면 웬만한 거 열심히 해도 지지율 안 오릅니다. 그게 윤석열이 갖는 리스크야.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을 찍었던 다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윤석열을 한 번도 지지하지 않고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쪽짜리 대통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지지율이 87%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윤석열보다 무려 37% 이상 높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 그 전에 또는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 뭐 유승민을 찍었던 사람, 안철수를 찍었던 사람 다수가 이 정부가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지를 해준 거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지금 알게 모르게 내부적으로 균열이 막 가고 있는 걸 느껴야 되는데 정치해보지 않은 자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 뭐 내가 잘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겠지. 지금 여론조사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당선됐으니까. 이지를 하다 보니까 정호영 같은 거를 검증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내미는 거예요. 이런 얘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당한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 하나. 한동훈 그 전세금 5억 올려받았다는 이야기. 네. 1년 만에 전세금 5억 올려받았다. 언론 보고 쌍욕이 튀어나온 게요. 그 집에 그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그런 사람 아니다고 말하는데 아유. 야 집주인한테 잘 보이려면 뭔 소리를 못하냐 이 새끼들아. 그래도 1년 만에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옹호하는 거 보면은 참. 원래 전세금 임대차 3법이 규정하는 전세금 5% 인상 제한이 있는데 그보다 훌쩍 더 받은 거야. 어떻게 전세금을 5억씩이나 받습니까?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변명하기로 계약자가 달라서 그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놓고 자기는 전세금 5%만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강남에 타워팰리스. 7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타워팰리스에 전세 들어 살고 있잖아요. 그 전세금은 5%만 올려줬어요. 또. 그러니까 삼풍 아파트는 5억 더 받고 음. 자기가 타워팰리스는 5% 안에서 재계약 연장한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이 삼풍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와 있던 사람은 그럼 1년 살고 나간 거잖아요. 네. 이건 진짜 손해 보는 거거든요. 이사비만 해도 얼마야.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 사람한테도 5% 이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전세는 들어가면은 일단 2년인데. 근데 그러니까 세입자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주인이 검사장이야. 잘못 보이면 뭔가 좀 긴장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잘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어. 상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주인이 검사장이라면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내 이름으로 계약을 했는데 2년 후에 와이프 이름으로 계약자를 바꿔서 5억을 더 주는 거지. 어. 깜빡한데 그거네. 네, 그냥 그런 상상만 해봤던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 집에서 이삿짐이 들고 나갔는지를 봐야겠네. 야, 12억 2천만 원인데 17억 5천만 원으로 어떤 사람이길래 5억 올려서 보증금 5억 올려갖고 야, 이게 43% 올린 거네. 43%. 와. 이야. 그래놓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 언론들이 그게 쓰레기 같은 거라니까. 원래 이분은 좋으신 분인데 원래 적게 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요. 어차피 전세금은 받아 나갈 거잖아요. 어. 요거 여러분들 기억들 나십니까? 박주민 의원 네. 옛날에 요 문제가 네. 논란이 됐을 때 야 43%를 올려놓고 너무하네. 근데 이거 후속 보도가 너무 없어요. 음. 기자들 여기 가서 뻗치기 하고 새로 들어온 집주인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해야지. 그러니까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박주민 의원은 첫인상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놀랐던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이름이 알려졌던 그 시기부터 부잣집 그 아들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저의 영웅인 네. 박주민 의원님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사람 첫인상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되게 열받아.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람들 그렇잖아. 고발 사주나 검언 요착 이 사건 아이폰 안 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근데 요거를 기성의 언론들이 패션 이런 걸로 쉴드 쳐버리는 목도리 멋있어. 아 진짜 코트 멋있어. 너무 토 나와. 진짜 거지 발사기 같은 새끼들이지 진짜. 그렇게 멋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동훈은 그런 사진에서 본인이 굉장히 신경 쓰고 나왔다는 거를 너무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지. 특히나 그 헤어스타일이 점점 멋있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초기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이상한 더벅머리 같은 스타일에서 점점 이제 개선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돈 들인 티가 났더라고요. 이게 참. 모발.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돈 드는 티는 난다. 마스크를 꼭 네, 까만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신기하게. 모발이라고. 아무 말도 안 네. 했어요. 건강한 모발. 모발.
아이고 진짜 얘들은 그렇다니까. 만약에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후보자가 43%를 전세금을 올려받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청문회 열면 안 된다. 그리고요. 겁나 많은데 이자만큼 꼭 때려야겠어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번에도 뭐 부적격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사학 비리가 있어도 재정 지원하겠다. 이게 작년 5월 6일 날 그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학 비리가 있어도 재정 지원해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는 그 사학 재단 측의 이권에 몰입한 그런 발언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학 비리가 있냐 없냐, 사학 재단이 있는 대학교에 그 재정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OX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인구 문제하고 청년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는 굉장히 거시적인 이슈예요. 단순히 사학재단에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토론회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학 비리가 있는 대학교에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철저하게 이게 사학재단 측으로부터 뭐 별도의 배려를 받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투척했다고 내가 주장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이를 위법 혐의자 한동훈이를 법무장관 내정하는 거나 요걸 관리 감독해야 될 게 교육부잖아요. 근데 사학 비리가 있어도 재정 지원해야 된다. 이 사건은 데자뷰가 있죠. 동양대가 비리 같은 걸로 인해서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조국 민정수석한테 로비를 하려고 이제 정경심 교수를 통해 가지고 양복 한 벌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 양복을 받은 사람은 조국, 아니 안 받은 사람은 조국, 받은 사람은 진중권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정부 지원을 받아보려고 로비를 했지만 조국 장관이 거절했던 바로 그 사건하고 똑같은 맥락이야. 사학들 비리 겁나게 많아. 이게 들통나면은 재정 지원 안 해주는 그 원칙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무서운 게 김인철 이 사람이 학생들하고 토론회 자리에서 야 대학교의 주인은 총장이야. 학생이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맞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친구야. 자기는 쉽지 않은 남자라며. 아니 학교의 주인이 총장이라는 아니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 내가 총장이니까 내가 주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나 진짜 그 충격적이었어. 근데 다행히 그거를 학생회에서 비디오를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상황까지 보면은 이해가 가는 거야. 학생회장은 저를 학생회장으로 대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네 친구야라고 반말을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교육부 장관을 시킵니까? 아니, 우리 인철이 형이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대학 등록금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이자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근데 비리 대학에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당사자 같지 않아? 마치 사학 비리를 뭐랄까 사학들로부터 뭔가 어마어마한 무슨 지원을 받는 사람 같지 않아요? 지금 사학들 입장에서는 학교로 돈을 벌고 싶어 미치겠는데 아마 지금 민주정부가 아니었다면요. 대학교 등록금 평균적으로 저는 1,000만 원 넘어갔다고 봐. 현실이. 근데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이 3명 중에 한 사람은 임명을 해야 된다 치면은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저는 그나마 이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네. 만약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 정말 우리나라 언론이고 시민단체고 싹 다 죽어나갑니다. 거기다가 정호영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돼보세요. 의료민영화 이미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첫 발을 내디뎠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의료민영화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대학 등록금은 오른 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되돌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면 김인철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이미 가고 말란다. 좀 심하다 진짜. 아니 근데 아. 김인철은 정말 악질인 게 본인이 뭐 학교 재정이 안 좋아서 뭐 이런 등의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자고 총장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총장 시절 식대나 골프 이러고 쳐서 1억 4천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기소유예까지 받았어. 네.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뜯어먹고 마는 거지. 사학 비리가 있어도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사학 비리 학교에 재정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어. 하겠다는 거지. 저는 그리고 이 쉽지 않은 이 김인철이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돈밖에 모르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롯데캐피탈 그때 이름으로 롯데 첨단소재 사회이사를 겸임해서 1억 1,566만 원의 급여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게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가 총장이니까 셀프 허가해서 사회이사 해가지고 돈 받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대단하다. 되게 돈 욕심이 많구나. 아니 얘네들 다 그렇잖아. 그렇죠. 윤석열부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얘란다. 그나마 이 사람이 김인철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아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 찍어준 사람들부터 분노를 해야 될 사안인 거잖아요. 사학 비리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돈 벌어 먹자고 그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해주면서 그 유지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사학에서 비리를 내쳐먹고 그 비리로 막 쉽게 표현하면 돈 슈킹하고 그 돈으로 막 부동산 사고 막 학생들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막 시간 강사로 막 때우고 그 월급 적게 주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이런 비리가 발견되면 재정 지원을 안 해줌으로써 그 자연스럽게 도태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를 등록금 올리자고 하고 비리 사학도 재정 지원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라 그러면 미친놈들인 거지. 세트로 미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교육을 위해서 이 후보를 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학재단을 가장 많이 가진 당에서 최적화된 후보를 내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장제원의 동서대학교 있죠. 나경원의 홍신학원 있죠. 김무성, 홍문종 전부 다 이거 사학재단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나경원이 엄청 빡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나경원으로 간을 봐서 인수위가 나경원 문체부 장관 이렇게 웬걸 씨발 나보다 더 안 넘어왔잖아 지금. 정호영은요 나경원에 비하면 내가 봤을 때 한 5배 이상 정도 돼요. 그런 짓거리가. 예. 뭐 나경원이 차라리 낫지 않아요? 이미 알려진 거 뭐 충격파는 덜하지 않아?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그나마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그 나경원 입장에서 괜히 자기 마음 싱숭생숭하게 언론에다가 윤수희가 막 던져놓고 나중에 봤더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근데 임명한 이제 거예요. 정호영이 무서운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위암 수술 하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잖아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니까 더 위험한 거죠. 그럼 뭐 보건복지부 차관이 잘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누구처럼. 그렇네. 누가 있네요. 누가 생각나네요. 예. 아니 근데 또 나경원은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인선에 나경원 이름이 나오자마자 우리가 막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또 못 참잖아요. 나경원 어디 그렇지, 분위기 파악.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을 한번 던져놓고 왜 맛있는 고기를 있잖아요. 저쪽으로 씩 던져놓고 시선 쏠린 사이에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을 임명하는 그런 우리 또 상황인 거예요. 나경원 이름 나오면 피라미드 딸들 같이 막 담벼주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마 그게 아마 학습효과인데 그래도 나경원보다 못한 사람 나오리 하면서 나경원 아니라니까 안도에 한숨 쉬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나경원보다 더한 것들 그냥. 와 좀 심하네 진짜. 저기 던진 고기가 맛있는 고기가 아니라 썩은 고기죠. 에이, 자, 그래서 전국 대학 학생 네트워크가 등록금 인상 발언 139 해가지고 대학 규제 완화 이런 거 얘기한 김인철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정권이 무너져가는 건데요. 보통 이제 정권이라는 게 5년이잖아요. 그럼 한 1, 2년 정도는 좀 이렇게 출범빨 이런 걸 받아요. 소위 말 컨벤션 효과라는 걸 받는데 이런 짓거리라면 컨벤션 효과가 6개월도 안 간다는 거지. 이미 인수위 시절에 그걸 까먹고 있거든. 벌써 취임덕이 어, 있는데요. 어. 뭐. 봐봐. 임기는 5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 총선에 지금 윤석열이 저러고 나면은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간을 보다가 뭐 씨발 무섭지도 않네 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막 맞기 시작하다가 총선을 맞아. 그러니까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180석 해버려. 그럼 그 윤석열 끝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되게 끝나는 거야. 그게 윤석열은 현실적으로 인수위 기간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초반에 기대치를 확 떨어뜨림으로써 윤석열 자체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완전 정한 무엇인데다가 비리의 상징이잖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뭐 이제 보수 어르신 보면은 우리 그 윤 검사가 뭐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윤석열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리는 부인 장모한테 다 갔어요, 이 양반아. 그런 스킬인 거야. 그 어쨌건 간에 그 윤석열이 그 2년을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고 그러다 보면은 3년 남죠. 그 3년 남다 보면 또 2년 있으면은 지방선거 있어요. 너무 넉넉하게 주시네 시간을. 아니 굳이 말하면 내가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5년이라는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제 속마음이 그러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에 6개월 정도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계속 나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집에 가면 기도를 하고 잡니다. 아, 경경. 맑은 물 떠놓고. 아이고. 최소한 이자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번 그 고민하는 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어떤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흔들리다가 또 다른 이슈가 발생되고 이렇게 계속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자가 이 인사청문회, 그러니까 인사 관련된 일로 자꾸 이렇게 들쑤시면서 김건희의 주가 조작, 정말 자기 친인척 관련된 비리가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빅피처를 그리는 게 아닌가 같아서 되게 사실 걱정은 좀 돼요. 예. 많은 분들이 랑맨 TV 가셔갖고 기도를 항상 해주세요. 이게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만인이 원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 또 신기하게. 한 1,700만 정도의 사람들이요. 매주 촛불 켜놓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니 탄핵이 되더라고요. 같은 원리예요. 자, 어쨌든 우주의 뭐 기운이.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날 이제 물러갔다가 새날 또 9시에 또 올게요.